모멘트와 우력인데요. 이 우력도 모멘트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먼저 모멘트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그 모멘트가 발생하는 거는 그 물체의 중심에, 그죠? 한 점에 작용하지 않을 때 우리가 나타난다고 앞에서 봤죠. 그죠? 그래서 그 그림인데, 여기 보면 그 중심이 여기 5점이 있고요. 이쪽에 X축, 가로가 X축이고요. 세로가 이제 Y축이 되겠죠. 그죠? 이게 세로축이고. 그리고 이힘 P가 이렇게 이제 똑같은 힘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작용을 하고 있으면 이제 그 요 점, 5점이 안 움직이는 조건은 어떻게 되죠? 시그마 fx가 제로, 그죠? 시그마 fy가 제로. 요거만 갖고 되나요? 안 되죠. 뭐가 생겨요? 회전이 생기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 시그마 m5는 제로.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평형 방정식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 병진력의 조건, 시그마 fx는 제로, 시그마 fy는 제로에 대한 거는 우리가 공부를 했고, 요번 시간에는 이제 모멘트의 조건, 회전에 대한 조건이 하나 더 붙은 경우에 대해서 이제 좀 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이 모멘트에 대한 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구조물을 해석을 할 때 반력을 구한다거나 단면력을 구할 때 거기 다 쓰이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모멘트의 산정인데요. 모멘트가 뭐였냐면 그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원운동을 하는 거죠. 회전 운동을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심에서 어떤 물체를 회전을 시켰는데 물체를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옆으로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튀어나가죠? 경사를 가지면서 이렇게 튀어나간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힘 F가 있는데 F 프라임이 요게 이제 뭐가 되냐? 이게 세타예요. 그죠? 그럼 F 프라임 코사인 세타라는 수평력과 그 다음에 수직력 F 프라임 사인 세타라는 이제 그 수직력이 생겨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우리가 V라고 표시를 하고요. 요거를 H라고 표시하면 얘는 뭐가 된다고요? 원심력. 그죠? 원심력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뭘 일으켜요? 회전을 일으키는 힘이 되는 거죠. 근데 반드시 뭘 일으켜야 돼요? 거리.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리예요? 중심에서 힘까지의 수직거리가 되는 거죠. 이건 항상 어떻게 돼요? 이 회전 운동을 할 때 우리 힘과 수직을 이루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모멘트는 뭐다? 모멘트는 힘에다가 수직거리를 곱한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힘에서 이건 뭐예요? 그 회전하는 중심까지의 거리. 그죠? 그게 이제 수직거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모멘트는 힘 곱하기 수직거리로 표시한다. 그래갖고 뭐 힘 곱하기 우리 수직거리 외웠는데 그게 별거 아니죠. 요거 원운동하는 거 하나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멘트는 P 곱하기 L이 되고요. 이 P는 이제 힘이 되니까 힘은 우리 뭐예요? 단위가 뭐 킬로그램, 그 다음에 뭐 킬로뉴턴, 뉴턴 이런 게 되는 거고 L은 길이의 단위, 뭐 센티미터, 미터, 아니면 밀리미터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힘의 단위와 길이의 단위를 갖는 게 뭐예요? 곱해진 게 모멘트의 단위가 되겠죠. 모멘트는 같은 힘을 가해도 거리에 따라 크기가 달라져요. 이 L이 중심에서 힘까지의 거리가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모멘트가 커지죠. 그죠? 그래서 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모멘트는 커지죠. 그죠? 네. 이거 우리 지렛대 원리 보면 되는 거죠. 지렛대 원리에서 이게 엄청나게 무거워도 어떻게 돼요? 이 지렛대의 길이가 길면 작은 힘으로 어떻게 돼요? 무거운 물체를 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것도 뭐예요? 모멘트예요, 모멘트. 회전력을 이용한 거예요. 모멘트의 단위는 힘의 단위와 거리의 단위를 곱했기 때문에요. 킬로그램 곱하기 센치, 이게 무게의 단위고요. 그게 힘의 단위. 그 다음에 이게 길이의 단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톤 곱하기 메다. 곱하기를 점으로만 표시한 거지 뭐 똑같은 거예요. 곱하기예요. 예, 그래서 요게 힘, 요게 길이의 단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뉴턴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같은 양의 모멘트라도 방향에 따라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수학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방향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계 방향을 뭐 플러스 놓든 반시계 방향을 마이너스 놓든 그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기 우리는 시계 방향을 플러스 됐어요. 그러면 이제 5점에 대한 모멘트를 한번 구하는데요. 이 그림에서 좀 구분하고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P1하고 P2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작용력이 되죠.
그러니까 무슨 모멘트를 일으키냐면 작용 모멘트를 일으켜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물체가 되는 거죠, 물체. 이 물체는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그죠? 그래서 물체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요게 이제 물체예요, 물체. 그죠? 여기 이제 구분을 다 선으로만 그려져 있기 때문에 구분을 안 하고 보시는데 구분을 하고 보셔야 돼요. 요게 이제 물체가 되는 거죠, 물체. 두껍게 그린 게. 물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작용력이 되는 거죠. 그죠? 작용력. 근데 작용력인데 우리가 지금 기준은 이 물체가 넘어가는 데는 어디냐면 6일 기준으로 지금 넘어가는 거죠. 5.5 기준으로. 그죠? 그래서 걔가 지금 이 물체는 수직으로 서 있기 때문에 회전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반작용 모멘트가 생기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요거는 반작용력이겠죠. M5는. 그죠? 그래서 M5는 뭐냐면 요거는 반작용 모멘트예요. 그래서 작용 모멘트의 크기와 반작용 모멘트의 크기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존재하고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작용 모멘트는 뭐 시계 방향이 될지 반시계 방향이 될지 우리가 모르지만 가정을 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작용 모멘트를 먼저 구해보면 작용 모멘트 5점을 기준으로 이 물체가 넘어가니까 5점이 중심점이 되는 거죠. 이 물체가 회전을 할 때 그리는 반경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예. 그 중에 여기가 이제 5점이 중심이 되는 거고요. P1이 일으키는 거는 어떻게 돼요? 시계 방향으로 일으키겠죠? 그죠? 그래서 P1이 일으키는 모멘트는 어떻게 되냐면 M1이고요. 얘는 어떻게 돼요? P1 곱하기 5점까지의 거리가 뭐야? L1이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P2는 어떻게 돼요? P2는 반시계 방향으로 일으키겠죠? 그죠? P2가 일으키는 모멘트는 우리가 반시계 방향이니까 얘는 M2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P2 곱하기 중심까지의 거리, 수직거리가 얼마예요? A2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요거를 합하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수학적인 약속이 있었죠. 모은다. 그죠? 모멘트가 M1도 생겼고 M2도 생겼으니까 모아야겠죠. 시그마 M. 어디 기준으로 모멘트를 만든 거예요? 5점을 기준으로 만든 거죠. 답이 0. 그죠? 시계 방향 플러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서 작용 모멘트는 M1, 그죠? 그러니까 P1 곱하기 L1, 요거는 시계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P2 곱하기 L2, 요거는 반시계 방향일 때 마이너스 붙여준 거죠. 예. 그리고 우리 여기 반작용 모멘트, 반작용 모멘트에는 반시계니까 마이너스 M5, 제로, 그죠? 지금 이 물체는 정지되고 있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M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M은 P1, L1, 마이너스 P2, L2,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 평면 방정식 쓰는 연습 꼭 하셔야 돼요. 요거대로 우리 따라야 돼요. 예. 자, 그리고요. 모멘트를 힘 곱하기 수직거리로 작용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작용하는 데가. 힘이 여기에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아니면 또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5점에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다 5점을 통과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모멘트 안 생기죠. 그죠? 회전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이 회전 방향은요. 우리 콤파스를 생각을 좀 해보시면 돼요. 콤파스. 우리 콤파스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여기가 손잡이고, 그죠? 여기에 이제 뭐가 달려있냐면, 여기 핀이 달려있죠. 이렇게 핀이 달려있고, 여기에 연필이 달려있죠. 연필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 요 핀을 어디다 꼽아야 되냐면, 핀을 중심에다 꼽아놓으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연필을 갖다 어디요? 피가 있는 데다 놓으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핀 방향으로 밀면, 여기 연필이 이렇게 있는데, 미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겠죠, 뭐. 끈으로 잡아서 돌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 그렇게 이제 회전 방향 반, 저기, 회전 방향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다가도 우리가 연필을 놓고, 요렇게 미니까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거 뭐, 헷갈릴 거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제 한번 볼게요. 예제 1번. MA를 구하라. 여기가 A점이에요. A점인데, 여기 이제 다 어떤 물체나 이런 거를 다 생략을 하고 힘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요,
A점하고 우리 작용력 P1하고의 수직거리를 구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얘가 경사되어 있기 때문에, P가. 그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P를 피면 돼요, 이렇게요. P, 요거는 사인이죠. 사인 30도가 될 거고요. 요거는 P, 코사인 30도가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냐면, 지금 요 힘이나 요 힘이나 지금 뭐예요? 요 A점을 지금 회전을 시키고 있죠. 작용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럼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A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돼요? P, 우리 수직력까지의 거리는, 요거는 수직거리가 4m가 되죠. 그 다음에 P 코사인 30도는 어떻게 돼요? 2m가 되죠. 수직거리가.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수직력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력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얘는 시계 방향으로, 수평력은 시계 방향으로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그거 구하면 어떻게 돼요? py 곱하기 4가 되고요. 여기는 px 곱하기 2가 되죠. 2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놓을 거냐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놓을 거냐 그거만 남은 거죠. 그 시계 방향 플러스로 하면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MA는 어떻게 돼요? MA는 P2X 시계방향 PX 곱하기 2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PY 곱하기 4 이렇게 되면 되죠. 그래서 그거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2.679 톤 곱하기 메다가 돼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어디냐면 반시계방향이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요. 우리가 시계방향 플러스로 가져간 거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MA 한번 볼까요? MA, 저 예제 2번에 MA를 구해라. 이것도 지금 어디냐면 A점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수직거리를 바로 구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 바로 구할 수 있으면. 그래서 힘 곱하기 거리니까 이 길이를 바로 구할 수 있으면 힘에다 10 곱하기 L이면 돼요. 그러면 뭐예요? 얘 반작용 모멘트는 이렇게 작용하겠죠. 얘는 작용 모멘트는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길이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직거리를 찾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거꾸로 힘을 수직 수평으로 바꿀 수가 있죠. 왜냐면 요 거리비가 나오고 있죠. 3m, 4m, 5m, 3, 4, 5. 그죠?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요거를 어떻게 해요? 수직력, 수평력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건 어떻게 돼요? 10 곱하기 5분의 3. 요거는 수평이니까 10 곱하기 5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는 6이 될 거고요. 요거는 8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A점에서 이제 각 힘별로 보자고요. 요 수직한 힘, 그죠? 요 수직방향 힘, 얘는 어떻게 돼요? 거리가, A점까지의 거리가 4m. 그죠? 그 다음에 수평력은 얼마예요? 2m. 이런 관계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려놓으면 이렇게 돼요. 옆에 자연수도 그리면.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시그마 M A는 제로, 시계방향 플러스라고 하자고요. 그리고 MA는 시계방향으로 일어난다고 볼까요? 이렇게. 예. 그래서 MA는 PX 곱하기 2, 그 다음에 PY는 마이너스, 요것도 시계방향으로 돌죠. 그죠? 플러스 PY 곱하기, 그 다음에 얼마예요? 4m가 되죠? 4. 예.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MA는 PX가 얼마냐면, P가 얼마인가? 8이죠, 8. 8 곱하기 2, 그 다음에 PY가 6 곱하기 4. 그럼 얼마야? 8이 16, 64, 64. 그래서 얼마가 되죠? 40이 되죠, 40. 네. 그 다음에 A점의 모멘트는 얼마인가? 그러니까 A점에 한번 모멘트 한번 구해볼까요? 모멘트 구하면, 여기는 이제 평행방정식을 썼어요, 여기. 그래서 평행방정식을 바로 썼는데, 우리 뭐예요? 반시경을 플러스로 놨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요거는 반작용력이고 MA 값이 얼마가 생길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물체는 이게 물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려놨지만 요게 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요 물체는 지금 정지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시그마 M A는 제로. 물체는 안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A점을 기준으로 모멘트 취한다는 얘기예요. 플러스가 어느 방향이냐? 시계 방향이 플러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한번 볼까요? 작용력 15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작용력 20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 돌고 있죠. 그 다음에 또 10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반작용력으로 가정은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이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러면은 우리 작용력부터 먼저 써줄게요. 작용력. 요거는 15 곱하기 A점까지의 거리가 4.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20 곱하기 A점까지의 거리가 4. 그죠? 그 다음에 10톤은 어떻게 돼요? 10 곱하기 A점까지의 거리가 10. 그죠? 예. 요게 기준이 되는 거리예요. 힘에서 A점까지의 거리를 찾아라. 그래서 이게 기준이에요. 힘들은 바뀌고 있지만 A점은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거리 금방 찾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작용력만 먼저 써주면요. 시계 방향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15톤이 일으키는 건 어떻게 돼요?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15 곱하기 4. 그 다음에 20톤이 일으키는 거는 반시계니까 마이너스 20 곱하기 4. 그죠? 그 다음에 10톤이 일으키는 거 어떻게 돼요? 시계 방향이니까 10 곱하기 10. 그죠? 그 다음에 MA는 반시계를 가정했으니까 MA. 그죠? 제로. 그래서 MA는 어떻게 돼요? MA는 60 마이너스 80 더하기 100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얼마예요? 80. 그죠? 플러스 나왔으니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요 가정한 방향이 맞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근데 여기서도요, 우리 하나 이제 구분을 좀 해보자고요. 요거는 지금 요 힘을 구할 때 우리가 뭐로 구한 거냐면, 반작용력으로 구한 거예요, 반작용력.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일으킨 거는 어떻게 돼요? 일으킨 거는 하나의 어떤 이제 힘이 있겠죠. 요 반작용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이제 작용력들의 방향을 한번 같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자고요. 작용력에 보니까 시계 방향으로 요거 60이고요. 그죠? 60. 그 다음에 요거는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80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플러스 100이니까 얼마였냐면 100, 요거 마이너스 20에다 요거니까 80이 되죠. 80. 그죠? 플러스 80. 그러니까 이 세 힘이 일으키는 거는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세 힘이 일으키는 거는 시계 방향으로 80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반작용력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 힘은 작용력이고, 그죠? 이 힘은 반작용력이니까 두 개는 같으니까 크기는 같고 방향 반대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방향이 이 방향이 맞는 거죠. 이 방향이 지금 하는 게.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일으키는 모멘트, 그러니까 알짜 모멘트를 구해라. 그러면은 8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때의 방향은 이 방향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반작용력으로 구하면 알짜 모멘트하고 반작용 모멘트는 반대가 되죠. 그죠? 예. 그 평형방정식을 쓴다는 얘기는 뭐야? 반력을 구한다는 거죠. 반대, 물체가 정지하고 있을 때.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짜 힘과는 어떻게 돼? 알짜 힘으로 구할 때는 부호가 반작용력으로 구할 때하고 부호는 크기는 같지만 부호는 반대로 나오죠. 그게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요. 그거는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안 헷갈리게. 예.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그림과 같은 물체가 평형 상태로 유지하려면 하중피는 얼마로 해야 하는가? 여기서 이제 평형이다. 그럼 뭐가 평형이냐? 그걸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뭐가 평형이냐? 이 구조물이, 이 물체가 지금 안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중에 작용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작용력은 20kg. 그죠? 그래서 요거 20kg이니까 우리 어떻게 쓰면 돼요? 화살표로 표시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20kg. 그 다음에 요것도 10kg. 요거 작용력이에요. 10kg. 그 다음에 작용력이 하나 더 있어요. 작용력이 하나 더 있는데, 요 작용력은 뭐예요? 몰라요. P라고 이제 미수를 준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작용력과 이 작용력은 방향이 반대예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점이 A점에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이 물체가 지금 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디서 여기 A점의 모멘트가 얼마가 돼야 돼? MA는 0이 되죠? 움직이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힘의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가 일으킨 모멘트 MA점을 기준으로, 그죠? 그 다음에 얘네가 일으킨 모멘트 이 두 개를 합했을 때 MA는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0이 돼야 되죠? 0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플러스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이렇게 돌아갈 거고요.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아갈 거죠. 근데 뭐라 그러지? 평형을 유지한다는 거는 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정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MA 값은 항상 얼마다? 0이라는 얘기예요. 그 조건 때문에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다? P를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여기 이제 이 물체는 뭐라 그랬어요? 이 물체는 평형이라고 그랬죠. 평형. 안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해요? 수직력으로도 안 움직이고 회전에 대해서도 안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Y방향은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뭐냐면 물체가 우리가 회전이 안 되면서 지금 한 점의 작용을 안 하니까 그때 P를 구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A점이 안 움직이니까 얘는 발생되는 모멘트는 얼마예요? 0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 P는 이렇게 작용 모멘트 중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그 모멘트 합이 얼마예요? 0. 그죠? 예. 만약에 0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물체는 움직여요. P가 크면 위로 움직일 거고요. 밑에 있는 20이나 10이 크면 아래로 움직일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물체가 평형 상태라는 건 뭐예요? 안 움직인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거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거 시그마 M A는 제로. 그죠? 그래서 시계 방향 플러스라 했으니까 요거 MA를 가정을 해놨으니까 그냥 쓸게요. MA 이 값은 얼마예요? 물론 0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보는 게 20 곱하기 A점까지의 거리가 2, 그 다음에 플러스 10 곱하기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곱하기 얼마예요? 10. 요게 얼마예요? 0이죠. 얘는 0이니까 고려할 필요 없고요. 그죠? 그 P는 어떻게 돼요? 10이니까 10 나눠보면 요거 떨어지고 4에다가 8 더하니까 얼마예요? 12가 되는 거죠. 12kg이에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저기 역학을 다 배우신 분들이 지금 또 역학을 들을 수 있죠. 그분들은 이제 또 뭐가 헷갈리냐면요. 여기에 Y방향으로 안 움직이면 되니까, 그죠? Y방향으로. 시그마 FY는 제로. 이렇게 해서 구하면 얼마가 되냐면 P 윗방향 플러스라고 그러거든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은 제로에서 P는 30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거 아니죠. 왜 아니에요? 여기가 지점이에요. 여기가 지점. 지금 지점인데 이 지금 그 그림이 그죠? 여기가 지점이에요. 여기가 지점인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모멘트만 지금 구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수직력은 어떻게 해요? 수직발력은 요게 수직발력이 되는 거죠. 그죠? 수직발력은. 그 수직발력을 구해보면 얼마냐면 지금 10이니까 요거는 18이 나오는 거죠. 18. 그죠? 그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시그마 FY는 제로. 제로 하게 되면 미지수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 VA. 그죠? 그래서 VA 플러스 P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은 제로.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P도 모르고 VA도 몰라요. 그러니까 결정이 안 돼요. 식이 더 필요하죠. 그죠? 시그마 N A 회전이 안 되겠죠. 0 플러스. 그래서 우리가 얼마 구한 거예요? 12가 나온 거예요. 그죠? 그 12를 넣으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다 12 넣으니까 VA는 18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구조물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 지점이 빠져 있어갖고, 여러분들이 좀 혼동이 올 수는 있어요. 아직 지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예제 5번도 볼게요. 다음과 같은 막대기가 평형 상태로 되려면 110kN 의 작용점까지의 거리 X를 구해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시소 문제죠. 이거 한 점에 작용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롤러 지점이라고 하는데, 힌지 지점. 이쪽이 무거우면 뭐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거고요. 이쪽이 무거우면 이렇게 기울어질 거예요. 그죠? 그건 평형이 아니죠. 지금 물체는 이 상태로 있는 게 평형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평형을 이룬다 그랬으니까요. 지금 우리 요 거리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뭐예요? 모멘트의 크기가 같아야 되겠죠. 이쪽에 일으키는 이 110이 일으키는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20kg가 작용하는 게 이렇게 모멘트가 작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10kN이 작용하는 게 이렇게 모멘트가 작용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합을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요거하고 요 두 놈은 같은 방이니까 더해갖고 얘하고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되죠. 같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이렇게 회전이 되든가 아니면 이렇게 회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움직이게 되니까 그건 뭐예요? 힘의 평형이죠. 힘의 평형이라는 거는 모멘트가 같다는 얘기죠. 이 모멘트하고 이 모멘트들의 합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걸 한번 구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우리 이쪽에 일으키는 거 B점을 기준으로 모멘트를 잡아보자고요. 시그마 n E는 제로. 예. 그리고 시계 방향 플러스 이렇게 놓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쪽에 110이 일으키는 거 어떻게 돼? 110 곱하기 B점까지의 거리가 얼마요? X.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일으키는 거 20이 일으키는 거 어떻게 돼? 20 곱하기 B점까지의 거리가 30. 그죠? 그 다음에 B점이 일으키는 거 어떻게 돼요? 10 곱하기 B점까지의 거리죠? 이 B점까지. 그죠? 모멘트 일으키는 거. 그럼 어떻게 돼? 20에다가 30 더하니까 50. 이렇게 되죠. 그 중에 이제 우리 시계방향 플러스를 했으니까 20 곱하기 30 더하기 10 곱하기 50 마이너스 10 곱하기 x가 얼마요? 제로. 그죠? 그래서 10 다 떼버리자고 이렇게. 그럼 x는 얼마예요? 50, 요거 60에다가 50 더하니까 100, 잠깐만요. 10이고 110, 이게 계산이 잘못됐네. 요거 110이죠, 110. 그죠? 예, 예. 요거 110 곱하기 x 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개 버리면 이렇게 되죠. 그죠? x는 그래서 얼마가 되나요? 11분의, 그 다음에 요거는 60 더하기 50. 그죠? 그래서 얼마 나와요? 11분의 110이니까 10대죠. 예. 자, 우령 모멘트 볼게요. 크기가 같고 방향이 서로 반대이며 작용점을 서로 달리하는 한 쌍의 힘은 물체를 회전시킨다. 이와 같은 모멘트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우령 모멘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우력 모멘트인데 여기 핸들 같은 거 이런 게 우력이죠. 우력의 특징을 이제 알아볼 거예요. 네, 조금 쉬었다 할게요.